여러분, 주의 한가운데 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시 막 지났고요.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잘 채운 뉴스의 정채훈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기다렸습니다. 저 아유, 외로워서. 감사합니다. 네, 외로워서 기다렸어요. 자, 이제 또 문을 열어야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오늘 구속 심사를 받는다고요? 네. 이 씨가 지난해 10월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붙인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었는데요. 이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네네. 네, 경찰은 이 씨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는지도 함께 수사해 왔는데요.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이 됐고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의원의 며느리도 함께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어요. 네. 다만 혐의가 미약해서 경찰이 영장은 따로 신청하진 않았고요. 그런데 이 의원 아들 부부와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부와 함께 렌터카에 탔던 동승자, 또 마약을 팔려고 한 판매자 역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답답하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싱크홀로 시민 불안과 인명 피해 우려가 큰데 지하 공사가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고요. 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싱크홀 1,422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상하수도 간 누수가 51.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수십 센티미터짜리 얕은 싱크홀까지 모두 포함한 통계고요. 네네. 5m 이상의 싱크홀만 따로 놓고 보면 네. 얘기가 달라지는데 네. 이 대형 싱크홀의 43%는 지하공사 부실이 원인이었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대책을 아주 그냥 특별하게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그렇죠. 네. 하지만 현재 지자체들의 대책은 대부분이 노후 수도관 정비에 집중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두고 평균의 함정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네. 싱크홀 전체를 놓고 보면 상하수도 누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는데 네. 10m를 넘는 초대형 싱크홀의 경우에는 상하수도 누수가 원인인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건 대형 싱크홀이니까 이 대형 싱크홀 중심으로 대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네. 그러려면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대책, 말씀해 주신 대로 관리 감독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기 휴무일이 없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17만 개. 네. 17,000개가 아니라 17만 개나 돼요. 그렇습니다. 참 바꿔 말하면 제대로 쉬는 날도 없이 와. 일하는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겠죠. 네. 네, 정기 휴무일은 공휴일이나 명절은 빼고 네네. 그 매장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쉬는 날인데 그렇죠. 이런 정기 휴무일이 없는 가맹점이 16만 8,364개로 집계됐습니다. 아이고. 전체 가맹점의 63%에 달하는 절반이 수치고요. 넘는군요. 그러니까요. 네. 업종별로 보면은 정기 휴무일이 없는 가맹점 비율은 보통 24시간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가장 높았고요. 네. 또 커피, 음료점업, 제과점업도 8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긴 커피 전문점이나 제과점은 쉬는 날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말해주시니까 이제 다시 알게 되네요. 너무들 힘드시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해주신 가게들은 영업시간도 짧지가 않아요. 밤까지 하죠? 네, 보통 편의점은 24시간 열려있는 곳이 많고요. 네. 그래서 14시간 이상 영업 비율이 99.7%입니다. 아하. 0.3%도 특수점포 정도이지 않을까 싶고요. 하루에 14시간 이상 문을 여는 가맹점이 약 7만 3천 개나 됐는데요. 네네. 우리나라가 자영업 의존도가 높은 편이잖아요. 네네. 취업자 5명 중에 1명이 자영업자일 정도입니다. 네.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
장시간 영업 또 무휴 운영이 일반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쉬지 않고 일해도 경기 안 좋죠. 뭐 소비 심리도 위축돼 있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당장 다음 주 주말이면 시작되는 5월 황금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자영업자분들 많으실 텐데 참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여는 말에 이제 네. 운동을 좀 독려해드리는 자극받으실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는 속뜻도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나가기 싫고 집에만 계시면 시켜 드시잖아요. 아, 제 얘기인가요? 아니 이게 나가서 소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아, 안 네. 나가시잖아요. 네, 맞아요. 나가서 운동하고 다니고 물건도 사고 고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소비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 이 약간 꼼수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네. 드렸는데 시켜 드시는 거 좀 조금 맞아요. 줄이시고 현장에 가서도 드시고 하면 네, 좋겠습니다. 날도 너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서둘러 집을 사는 2030 무주택자들이 늘어났다고요. 네, 올해 들어서 생애 첫 부동산을 구입한 20, 30대가 작년보다 약 18% 늘어난 걸로 조사되는데요. 네. 정권 바뀌고 집값 갑자기 오르는 불장 오면 어떡하냐라는 아. 초조함이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네네. 또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계속 줄어드는 영향도 있고요. 그렇죠. 네, 집값이 안정적이면 몇 년 동안 현금 차곡차곡 모아서 대출받을 계획을 세우겠지만 네. 지금 보면 뭐 2021년 상황과 같은 불장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다라면서 이른바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사려는 청년층이 많아진 겁니다. 근데 다른 세대보다 유독 2030 세대에서 빚내서라도 집 사려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거의 학습 경험 때문이란 분석이 아,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부모님 세대 또 그 네. 윗세대에서 네. 아파트를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 자산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걸 보고 자랐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예.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본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따라 이입이 좀 더 되네요. 이게 네. 예적금으로 자산을 불리는 거랑 예. 아파트 같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거에는 뭐 속도로 보나 규모로 보나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대출을 다 모아서라도 서울에 집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은 걸로 보이고요. 네. 지난해 1월에 나온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적인 금융 지원도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자, 잘 채운 뉴스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는 애완견보다는 반려견이라는 말이 자리를 잡은 지 뭐 꽤 됐어요. 네. 사람들이 반려견을 얼마나 친밀하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헝가리 한 대학 연구팀이 발표했는데요. 네. 반려견 소유주들은 반려견을 자녀 그리고 네. 가장 친한 친구가 합쳐진 것과 같은 독특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오. 이 반려견과의 관계를 자녀, 가장 친한 친구, 또 연인, 가장 가까운 친척과 비교를 하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 조사에서 반려견 소유자들은 반려견과 유대감을 가장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반려견을 최고의 동반자라고 답했고요. 반려견이 모든 파트너 중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느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키우고 싶은데 저는 아직 참고 있거든요. 아, 아니 정말요? 어릴 때 이제 계속 키우다가 네. 이제 이별을 한번 하면 못 키우잖아요. 맞아요. 이제 안 키우리라 하는데 왜 이렇게 SNS 동영상에는 자꾸 그 이쁜 것들이 나오는지 그렇죠. 아니 외출했다 돌아오거나 뭐 한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얘가 막 거의 막 신음을 하면서 좋아. 그 집 앞 신발장 앞에 나와 있잖아요. 난리도 아니에요. 뱅뱅 돌고. 네. 어쩌면 그래요. 그러니까요. 키우고 싶다. 어떻게 해요? 저 정채훈 씨는 키워요? 저 지금은 안 키우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그 과외를 갔다가 네. 거기 집에서 강아지만 저를 유독 반겨줬었거든요. 아, 그 기억 때문에 아니 학생이 반겨줘야지. 학생보다 그 강아지가 강아지가 더 저를 반겨줘요. 훨씬 더 반겼던 기억 때문에 네. 언젠간 한번 키워봐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아니 들었습니다. 학생보다는 그 어머님이 반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이 주무실 시간에 갔기 때문에 밤 늦게 과외를 했거든요. 네. 아 그러셨구나. 네. 하긴 아유, 뭐 근데 이제 나중에 자녀들 다 떠나 보내고 나서 이제 부부 혼자 혹은 혼자서 계실 때는 이보다 더 든든한 친구는 맞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식보다 낫다는 분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음. 이 또 조사를 보니까 반려견은 자녀 마찬가지로 양육감
관계 안정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네. 또 가장 친한 친구처럼 적대감이나 갈등 수준이 가장 낮은 파트너로 평가가 네. 됐습니다. 네. 네, 연구팀은 이 결과에 대해서 개가 인간 사회에서 자녀와 같은 정서적 친밀감과 가장 친한 친구가 주는 편안함, 네. 또 통제에서 형성되는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참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네.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라면 방금 얘기에 많이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긴요. 키우지는 않지만 저도 너무 사랑합니다. 아, 부럽다. 키우시는 분들. 자,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도 잘 채운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의 잘 채운 퀴즈입니다. 전국 동물병원 시스템에서 파악된 반려견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은 코코였는데요. 네. 과거에는 이 이름이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백구와 함께 1970년대, 80년대에 가장 흔했던 강아지 이름이고요. 네. 또 영희 철수와 함께 교과서에도 등장하곤 했던 이름인데요. 네. 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몇 글자예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네. 좋습니다. 우리 힌트 요정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살이 빡 빠지고 있어요. 어떻게 힌트 요정 영양과다였는데 영양 결핍에 이르고 있는 우리 정채훈 씨. 자, 직무 권한 대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세요. 네, 오늘도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단 이 세 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땡땡 2로 끝나고요. 이까지는 네. 힌트 주셨어요? 네, 이 땡땡이. 땡땡은 스포츠의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흰 돌과 바둑 검은 돌을 번갈아 가면서 두는 스포츠의 이름이고 두뇌 스포츠. 네, 완전 두뇌 스포츠죠. 네. 또 최근에 이 스포츠를 소재로 한 영화가 나오기도 했죠. 조훈현 구단과 이찬우 구단 그러네요. 대국을 다뤘던 네네. 영화가 네. 나왔었습니다. 네네. 네. 아주 큰 힌트 주셨어요. 네, 결정적으로 장기 드렸습니다. 말고 그죠? 네, 장기 말고 장기는- 체스 말고 그렇죠. 예. 설마 체스이라고는 안 했겠죠. 네. 자, 좋습니다. 정답은 어디로 주시냐면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예요. 그리고 YTN 어플하고 이슈앤피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정답자 가운데서 저희가 5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이미 주고 계신데 어떤 분이 누렁이, 누렁이 땡칠이 벌써 추억의 이름들이긴 한데 메리 이렇게 주셨는데 그거 아니고요. 아니고요. 장기 말고 땡땡이. 네. 네. 우리 잘 채운 뉴스에 정채훈 씨 보내드립니다. 수고 네,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바하맨의 노래가 힌트가 될지는